各位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진준입니다. 오늘은 HSK 5급 독해 문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께 단톡방에 제가 이미 업로드해 두었던 연습 문제지겠고요. 밑에 단어장 정리가 있고 마지막에 정답도 있고요. 그리고 필수 예문도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아직 다운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에 보시면 단톡방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링크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추가로 다운받을 수 있는 네이버 카페 링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꼭 다운받으시고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HSK 5급 1파트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급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어를 정확한 위치에 빈자리에 골라 넣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5급과 같은 경우에는 4급이랑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네, 전체 문장 가운데서 하나씩 한 문장에 골라 넣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방식이냐면 빈자리 하나당 문항 하나고요. 빈자리 하나에 넣을 수 있는 보기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줍니다. 5급에서의 어려운 포인트, 이 부분이 중요해요. 5급에서의 출제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A, B, C, D 단어들끼리 의미가 비슷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문제들이 간혹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서 어려운 포인트들은 특히 어떤 단어를 넣었을 때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해 보거나 풀어 보면요. 말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요. 분명히 중국어에서는 특정된 표현으로만 쓰거나 이런 표현으로는 안 쓰일 것 같은데 한국어로 뜻을 알고 해석해 보면 굉장히 다 말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5급과 같은 경우에 1파트의 독해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이 단어들의 뜻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문장에서 쓰인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난제의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빈자리 앞뒤로 우리 한번 봅시다. 빈자리 앞뒤. 자, 빈자리 앞뒤를 쭉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5급까지 오셨다면 내가 딱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단어가 수로 동사 역할을 합니다. 이 글자를 우리가 중국어에서 show라고 읽죠. 사성으로 show라고 읽습니다. 받는다라는 뜻인데 동사로서 받을 때는요. 명사가 추상적인 표현이 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다 이런 받다가 아니라 뒤에 보시면 이 단어가 명사 목적어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영시양. 얘가 명사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뜨어라는 글자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래서 受到 影响이라는 것은 무엇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라는 명사 앞에 쓰인 어떠한 단어를 골라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빈자리가 있는데 이 빈자리 말고도 so,do부터 빈자리가 나오기 전까지 또 어떤 말들이 계속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도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 就业 环境 이거 한 단어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한 덩어리죠. 한 단어는 아니지만 두 단어예요. 就业가 밑에 단어장에 있습니다. 이게 취업이란 뜻입니다. 就라는 한자가 요 한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사일 때는 바로 곧 이런 뜻이 되겠지만 동사로 썼을 때는 취식, 취침, 및 취학 아동, 취업할 때 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就业가 취업이에요. 그러면 就业 환징 두 단어를 합치면 뭡니까? 취업 환경. 뒤에 거 더 볼까요? 职业理想. 职业라는 것은 직업, 리상이라는 것은 내 이상 목표할 때 이상. 그래서 내가 직업적인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어떤 단어? 덩, 등입니다. 이러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맥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A, B, C, D 가운데서 일단 정말 미련 없이 두 개는 버려야 됩니다. 이건 규칙이 아닙니다. 시합 같은 규칙이 아니란 말이죠. 따위라는 것은 내가 받는 대우, 처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는지, 돈을 얼마나 주는지, 직급은 무엇을 주는지 이런 게 대우고 처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A와 C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데 A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이냐면 인수라 그래서 원인이 되는 요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소라고 해석하겠고요. C는 한자 그대로 리여이기 때문에 이유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단어들의 용법을 잘 모르면요. A와 C 가운데서 C를 정답으로 고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한국어로 단순히 뜻만 해석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맞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취업 환경이 어떤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꿈이 무엇인지 이런 등 이유에 대한 영향, 이런 이유의 영향을 받는다. 굉장히 뭔가 말이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일단은 이걸 넣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맥락인지 내가 해석이 되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리요라는 단어는 중국어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사건과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학교 갔는데 지각했어요. 그럼 지각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각했습니까?라고 한다면 你为什么迟到?你迟到的理由是什么? 내가 지각한 이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리유예요.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A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C가 아닌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A, 인수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 풀이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두 개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 개, 네 개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영향 주는 요소들이다라는 표현에는 중국어에서 무조건 인수를 씁니다. 인, 원인 할 때 인, 수라는 것은 요소할 때 소. 그래서 한문으로 해석해보면 인소지만 의역했을 때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 나이, 아니면 뭔가 문화, 이런 차이에 대한 요소, 이럴 때도 인수라고 합니다. 기억해 둘게요. 好,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문장에서 보시면 빈자리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문장 부호. 이걸 중국어에서 쭈밍하오라고 부릅니다. 쭈밍하오. 자, 이 문장 부호의 명칭은 슈밍하. 굉장히 간단해요. 문장 부호 할 때 호에다가 서명을 넣었습니다. 서는 책 서자고요. 명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을 표기할 때 쓰는 부호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문장의 제목, 작품의 제목, 소설의 제목, 또는 어떤 보고서의 제목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런 문장 부호를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 또는 작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밑에 있는 이 단어 가운데서 하나 선택해서 쓴 다음에 뒤에는 퍼센트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퍼센트 숫자, 수치 같은 것 적혀 있는 보고서 따위겠네요. 그럼 이 보고서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가 동사라는 걸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다 동사인데 요 단어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단어 쫙 꼭 외워주세요. 반잉이라는 것은 반영하다예요. 무엇인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할 때. 일단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단어들을 어떻게 쓰는지 밑에 있는 추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더 할 거예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显示라는 단어가 아마 가장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显示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난다. 또는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내서 보여주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거나 휴대폰의 화면, 액정 모니터를 우리가 显示를 넣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정보를 보여주는 기계라고 해서 显示器라고 표현합니다. 진짜로. 모니터란 뜻이에요. 리우传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서 전해지다입니다. 개가 끊기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널리 퍼져서 전해질 겁니다. 이런 말 할 때. 예, 마지막 티센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현하다입니다. 한자만 보면 체현인 것 같지만 D라는 글자는 어디에서 왔냐면具体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요 한자 요 단어도 기억해 두세요. 具体라는 것은 구체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체현하는 게 아니라 구현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 보고서 따위에서는 73%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서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 내용을 겉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B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이제 또 보고서, 연구 자료, 통계 자료,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이 어떤 수치를 보여줄 때는 显示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무엇이냐? 첫 번째, 보고서, 보고서. 또는 통계 자료.
예, 또는 연구 자료 혹은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이 어떠한 숫자, 어떠한 통계 결과를 보여준다 할 때는 뭘 쓴다고요? 显示를 쓴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시험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그냥 바로 정답은 D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은 어떻게 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걸 공부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볼게요. 反应은 반영하다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这部电影, 이 영화는 真实的, 진실되게 동사 앞에서는 이더를 써야 되겠죠? 反应, 반영했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진실되게 어떤 현상? 지금 사회의 불량 풍습에 대해서, 지금 사회에 존재하는 악습에 대해서, 不良风俗, 불량 풍습, 악습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되게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反应이에요. 이렇게 예문을 하나만 더 기억해도 이 단어가 어떤 맥락과 상황에 쓰이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꼭 요 문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这个资料, 이 자료는 나왔죠. 무슨 조사 자료일 수도 있고요. 통계 자료일 수도 있는 겁니다. 明确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라는 것은 담아냈다, 겉에 드러났다이기 때문에 방향보호로서 쓴 거고요. 有多少人,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希望得到他人的理解, 타인의 이해를 얻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받고자 희망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겉으로 잘 드러내는 자료라는 겁니다. 세 번째, 这套技术, 이 기술은 근데 기술이 한 개가 아니라 하나의 시리즈로 쫙 묶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트라고 하는 타우를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만들 때 한 가지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휴대폰 액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휴대폰 카메라는 어떻게 해야 되고, 휴대폰 버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这套技术, 从上个世纪, 지난 세기, 즉 20세기부터 流传되어서 到现在,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一直为人所用. 여기에서는 왜가 아닙니다. 이성으로 읽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용이 됩니다. 마치 피동문처럼 쓰이는 为人所用. 사람들로부터 사용이 되는 기술입니다.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爱, 사랑은 智입니다. 甜言蜜语, 달콤한 말. 근데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 不仅仅이라고 했을 때는 단지 그것뿐은 아니다. 不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不仅仅 두 번 중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사랑은 단지 달콤한 말만 해선 되는 게 아니에요. 更要 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用行动来, 한 덩어리예요. 라이까지가 오다가 아닙니다. 행동을 가져다가, 즉 행동으로다가, 내 몸으로 표현하는 행동으로다가 体现, 구체적으로 체현해야 됩니다. 이게 직역인 거고요. 의역한다면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줘야죠.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준다. 用身体看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걸 몸으로다가 用行动来 행동으로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体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어 공부를 하면서 문장에 쓰이는 맥락을 알았고요. 심지어 나중에 장문에다가 쓸만한 아주 멋있는 문장까지 외우게 되네요. 자, 괜히 넣어준 게 아닙니다. 이 네 문장 단어와 함께 무조건 공부하면서 외워주세요.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제가 낱낱이 꼼꼼하게 다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수업을 들어도 위에 있는 이런 문장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다 해석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가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 이런 맥락을 볼 수 있는 문장들을 외우고 쌓아두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알겠죠? 마지막 빈자리 보겠습니다. 접속사들입니다. 대부분. 접속사는 중국어에서 특히나 시험이 출제가 되는 상황에서 아주 상벌이 확실한 애예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외우면 외운 만큼 그냥 보여요. 어떤 맥락으로 쓰이는지 그 접속사는 앞뒷말을 이어줄 때 역할과 그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변수라는 게 없어요. 자, 하나씩 꼭 외웁니다. 何况이라는 것은 문장 앞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何况 뒤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맥락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이건
어른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일이야. 何况 저 사람은 아직 아이야. 이건 어른들이 해도 힘든데 하물며 쟤는 아직 미성년이고 아이인데 이런 말인 거예요. 위치라는 것은 앞쪽에 씁니다. 위치 무엇? 쉼표. 차라리 이게 낫다. 즉 이거 하기보다는 차라리 뒤에 있는 이걸 하겠어. 앞에 있는 걸 이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하는 게 낫지라는 맥락에 쓰기 때문에 얘는 쉼표가 있다면 앞쪽에다가. 至于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해보자면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얘가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또 어떤 뜻까지 뒤에 추가가 되어 있냐면 화제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화제거리. 근데 어떤 화제거리입니까? 무조건 그냥 至于를 쓰면 새로운 화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 문장과 연관성이 있는 아직까지 말을 안 했거나 언급을 안 했던 새로운 화제거리를 여기다가 이끌어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겨울 날씨와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해 볼게요. 겨울에 날씨가 춥고 건조하고 그리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하고 가끔 미세먼지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건강에 새로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늘 신체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至于 이번 겨울에 독감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맥락에 이어서 독감이란 새로운 화제를 가져온 거죠. 그럼 이럴 때 앞에서 한창 말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다 내가 한마디 붙이고 싶다. 至于 그러면 독감으로 말해보자면 이렇게 화제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이지 무조건입니다. 쉼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점이라 그러죠. 이렇게 쓰는 점. 병렬할 때 무엇 그리고 무엇 할 때 그 밑 그리고 역할이 이지인 겁니다. 얘도 역시 쓰이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뒤를 한번 맥락만 봐주세요. 자, 이것 말고도 익숙한 문화 배경, 가족들과 친구, 문화, 모점, 쉼표 아니죠? 모점, 병렬하는 거, 가족, 친구.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길어요. 근래 중국에서 새롭게 내놓은 여러 가지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정책. 그러니까 총 4개예요. 어떤 4가지냐? 여기서부터 하나, 문화 배경. 2개, 가족. 3번째, 친구. 그리고 중국에서 각종 이런 정책들 때문에 그리고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는 정답은 D, 이지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면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사실 그 전반적인 맥락과 흐름만 대개 어떤 내용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빈자리에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 앞뒤만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무엇이냐면 앞에 주제가 바로 나옵니다. 回国 还是留下 还是라는 것은 또는 혹은이라는 or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국하느냐 아니면 유학하는 그 곳에 남아 있느냐라는 것은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할 때에 마주하게 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런저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73%의 사람들은 귀국하려고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왜 귀국하려고 하냐? 아까 말했었던 요소들이 또 어떤 게 있냐? 익숙한 문화 배경,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요즘에 중국에서 많은 인재들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반포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랑 누구로 하여금 적지 않은 유학생들로 하여금 굳게 마음 먹게 만듭니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신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것도 짝꿍어휘, 坚定了 신념. 신념을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은 굳게 다짐하거나 마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만 파악하고요. 문제를 풀 때 빈자리 앞뒤 잘 보기. 그리고 이거에서 그냥 한 문제만 푼다고 성적이 쫙 오르는 게 아니고 항상 습관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아까 밑에다가 적어 드렸었던 이것들은 다른 문제에서 나오면 이런 맥락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가 적어 드린 필수 예문들 요런 걸 꼼꼼하게 공부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단어 연습 잘해 주시고요. 문제 흐름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꼭 외워 주시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란 말이죠. 오늘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同学们辛苦了，拜拜。